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언박싱하고 그 다음에 첫인상 리뷰를 했던 이 니체 그라인더를 갖고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워낙에 표정이 정말 좋지가 않았었죠. 그만큼 이제 제가 워낙에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그라인더였기 때문에 첫인상부터 뭔가 이렇게 커다란 임팩트를 주기를 막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면서 약간 분쇄가 바뀌었습니다. 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좀 굵은 분쇄로 갔을 때 제가 원하는 어떤 퀄리티의 분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만, 확실히 좀 가는 분쇄도 있어서만큼은 정말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할 건데 여러 가지 그라인더를 갖고 에스프레소를 한번 똑같은 원두를 갖고 내려볼 거예요. 근데 나오는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 그라인더가 정말 좋은 그라인더냐,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쭉 예쁘게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그냥 초반에 바스켓 내부에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분쇄 입자가 나왔다, 네,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맛이죠. 그러니까 관능적으로 충분히 맛이 괜찮은지, 그리고 맛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이 다 나왔는지 수율, 그래서 수율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체 그라인더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상업용 그라인더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이엔드급에 속하는 컴팍에서 나온 K10 그라인더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왜 상업용 그라인더랑 비교를 하나요? 홈카페인데 그만큼 어느 정도 따라갈 거라고 제가 거의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라차 세트 270, 요거는 이제 뭐 홈카페용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급의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군을 한번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수율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EK43까지 해서 총 4가지를 한번 추출을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제 다이얼이 0에서부터 해서 50까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10에서 20 사이에 에스프레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이에다가 갈고 눈으로 봤을 때 좀 많이 가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써보면은 10에서 20 사이에 에스프레소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14.5 정도에다가 놓고 분쇄를 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니체 그라인더하고 K10 그라인더하고 똑같은 코니컬 건데 나렉 사이즈가 좀 더 큰 거고요. 그리고 위에 호퍼가 있으니까 당연히 원두를 눌러주는 힘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갈리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날은 이것보다는 좀 더 작지만, 물론 홈카페용 치고는 굉장히 큰 날이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갈리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그러니까 날로 빨려 들어가는 원두의 속도를 디스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내린 거하고 관능적으로 맛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g) 도징했고요. 40g 추출할 거고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20초 후반대나 30초 정도에 맞춰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똑같은 코니컬 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코니컬 버로 내렸을 때 어떤 단맛이라던가 바디감이라던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원두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라던가 어떤 산미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던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똑같은 코니컬버인데 얘는 코니컬버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반면에 니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히려 캐릭터 쪽보다는 단맛이랑 바디감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뭐랄까 산미는 살짝 좀 톤 다운된 느낌, 네, 그런 뉘앙스의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니까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똑같이 추출을 해갖고 한번 수율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요 리프렉터가 조금 에스프레소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요번에는 추출을 조금 네, 이렇게 큰 잔에다가 추출을 한 다음에 물을 100ml를 넣어서 농도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수율에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네,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끄럽구나. (25초) 걸렸습니다. 조금 빠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가지 다 추출을 해 봤고요. 여기다가 찬물을 이제 100ml씩 좀 섞은 다음에 충분히 조금 식은 다음에 한번 TDS를 재보고 수율이 몇 %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체 제로부터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2.67 2.67이면은 네, 19%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세트 A70, 약간 추출 속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느렸죠. 2.59, 그래도 생각보다 세트도 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K10이 아마 니체 제로하고 가장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77, 그쵸?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추출 속도가 가장 빨랐던 EK43 얼마나 나올라나? 2.96 2.96이면 근데 추출량도 한 3mm 정도 더 많았거든요. 2.96이면 좀 센데 22%?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네, 그래서 수율을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오전 내내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세트 A70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은 17%대, 그 다음에 높으면은 한 18% 후반대까지 해갖고 편차가 좀 있는 편이고, K10은 조금 더 심했습니다. 네, 요거는 18% 초반대부터 진짜 잘 나오면 20% 초반대까지 좀 편차가 있는 걸 보여줬었는데, 니체 제로 같은 경우에는 내내 테스트를 하지만 19g에 40g을 추출을 했을 때 대부분 19%대를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출해내는 어떤 수율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상업용 하이엔드 그라인더랑 큰 차이가 없는 네,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믿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리프렉터가 조금 수치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고, 보통 22까지는 안 나옵니다. 보통 잘 나와야 21% 중반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가끔씩 이제 해외 리뷰를 보면은 니체 제로를 갖고 21%대까지 수율을 올린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리뷰가 된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요거는 아마 그라인더 성능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배전도 하고, 두 번째 아마 가장 큰 부분이 아마 물의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물을 갖고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했을 때 니체제로 갖고 20%를 넘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배전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세이테 27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첫맛이 굉장히 좀 날카롭고요. 네, 제가 봐도 수율이 조금 안 맞게, 밸런스가 안 맞게 나왔을 때 조금 나는 그런 날카로운 맛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네, 니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밸런스 있게 굉장히 잘 뽑아 줬었는데, 약배전이 왜 중요하냐, 사실 니체 제로를 쓰는 이유 자체가 브루잉부터 에스프레소까지 한 번에 아우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브루잉으로 내려 마시던 어떤 그런 커피를 갖고 에스프레소로 또 마찬가지로 또 즐길 수 있으면은 사실 그게 또 가장 높은 활용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약배전을 내려볼 건데, 거의 약간 1차 팝핑 거의 마무리될 때쯤, 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커피거든요. 그런 커피를 갖고 한번 내려볼 거예요. 수율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약배전을 내렸을 때 방금 19%대가 나왔는데 수율이 어떻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떨어질지. 네, 분쇄도는 안 바꿀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놓고 추출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도를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나올지. 아까 한 2.7 정도 나왔었죠. 2.62.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죠. 네, 사실 뭐 약배전이니까 더 나올 거다, 뭐 적게 나올 거다. 사실 정상적으로 잘 추출했다면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요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약배전으로 내리시더라도 뭔가 성분을 못 녹여낸다던가, 네, 그런 분쇄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니체 제로 그라인더, 네, 정말로 상업용 그라인더, 그 중에서도 꽤 하이엔드급의 그라인더에 정말 준하는 그런 정말 좋은 퀄리티의 분쇄를 해주는, 네, 그런 그라인더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홈카페에서 이 정도면은 뭐, 네, 사실상 더 바라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마실 때 기계도 물론 좋으면 좋죠. 하지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압력도 그래도 일정하게 충분하게 밀어내는 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그라인더가 모든 맛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그라인더지만 에스프레소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싸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그라인더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죠. 바로 브루잉인데, 물론 일주일 동안 저는 에스프레소 테스트보다는 이제 브루잉 테스트를 일주일 내내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은 됐습니다만 계속 써가면서 약간 분쇄 퀄리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요즘 같은 그라인더에서 무슨 뭐 날이 에이징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더 사용을 해보고, 아마 브루잉 테스트 할 때에는 조금 아쉬운 소리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리뷰를 해서 다음 주에는 니체 제로 브루잉 테스트도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